공증인은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지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합니다. 공증비용은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정증서 작성은 다시 편무계약과 쌍무계약으로 나눠집니다. 편무계약은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편무계약의 사례로는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이 있습니다.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쌍무계약의 사례로는 매매, 교환, 임대차, 유이자 소비대차 등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중 편무계약 기준으로 가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증비용은 11,000원, 500만 원 이하일 경우 22,000원,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33,000원,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44,000원,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44,000원을 더한 금액이 공증비용이 됩니다. 다만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공증비용은 300만 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편무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1억 원에서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8,500만 원에는 2,000분의 3을 곱하여 나온 금액 12만 7,500원에 44,000원을 더한 17만 1,500원이 공증비용입니다.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중 쌍무계약 기준으로 가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증비용은 22,000원, 500만 원 이하일 경우 33,000원,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51,500원,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66,500원,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편무계약을 참조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편무계약과 마찬가지로 공증비용 상한선은 300만 원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표를 보고 가액별로 수수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500만 원 초과금에 대해서 편무계약은 앞서 설명한 수식을 이용하면 되고 쌍무계약은 편무계약의 수수료를 참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쌍무계약 1억 원은 1억 원의 쌍방이 서로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편무계약 2억 원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무계약 2억 원의 수수료를 인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쌍무계약 4억 5천만 원은 4억 5천만 원을 쌍방이 서로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편무계약 9억 원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무계약 9억 원의 수수료를 인용하게 됩니다.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중 편무계약 기준으로 가액이 2천만 원일 경우 공증비용은 25,750원, 3천만 원일 경우 33,250원, 4천만 원일 경우 4750원으로 책정되는데 해당 공증비용은 공정증서 작성 중 편무계약으로 계산한 공증비용에서 50% 할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서증서 1억 원은 1억 원 편무계약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17만 1,500원에서 50%를 할인한 85만 5,750원이 공증비용이 됩니다. 또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5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사서증서 인증 중 쌍무계약의 공증비용은 편무계약을 참조하고 있으므로 1억 원 쌍무계약은 1억 원을 쌍방이 서로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편무계약 2억 원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무계약 2억 원의 수수료를 인용하게 됩니다. 쌍무계약 역시 수수료 상한은 50만 원입니다. 이외 다른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설립 시 정관인증 8만 원, 2. 확인서 및 진술서 인증 12,500원, 3. 초청장 인증은 12,500원부터 4. 위임장 인증 3,000원, 5. 법인 의사록 인증 3만 원, 6. 한글 번역 인증 12,500원, 외국문 번역 인증 25,000원입니다. 공증 업무는 크게 사서증서의 인증과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서증서는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집행 권인이 되지 못합니다. 공정증서의 경우도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만 집행 권한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면시 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신용조회로 재산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변제기 이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본인이 공정증서 정본과 신분증을 지참 후 공증받았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채무자에게 판결금 지급 요청을 했으나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행문과 송달 확정 증명을 발급받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나 공정증서에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긴 시간 동안 재판을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 집행 절차는 판결 절차의 후속 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압류하는 대상은 통장 압류, 보증금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압류 등입니다. 셋째,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1.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 재산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2.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하여 채무자의 거래은행,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내역,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